천룡팔부 7권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무공에 통달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무공을 깨트릴 파해법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원이 말이죠. 사대악인과 일품당이 편을 먹고 개방을 공격해 왔지만 왕원이 싸울 때마다 파해법을 알려주니 원래 불리하거나 비등했던 싸움도 일방적인 승전보만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왕원이 계속 옆에서 파해법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저 같은 쩌리 강호인도 무공을 몇 배나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여 사대악인과 일품당은 망신살만 뻗치게 된 셈이었죠. 그런데 상대가 무공이 아니라 이렇게 독을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왕원과 아주 그리고 아벽은 갑자기 맥이 빠진 것 마냥 픽 쓰러졌고 이내 개방 사람들도 모두 바람 빠진 풍선 인형 마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탄해만 빼고 말이죠. 우린 이권에서 단해가 망주고합을 삼킨 일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단해는 모든 독의 면역자였습니다. 단해는 오로지 왕원 바락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뒷전으로 하고 왕원만을 안아들고는 그냥 내달렸습니다. 능파미벌을 보유한 단해는 이미 교본과의 경공술에서 비긴 바도 있던 터인데 그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 적들이 타고 온 말까지 발견했으니 이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저나 아주와 아벽을 그냥 버려둔 채 와버렸으니 한참을 달려 한 농가를 발견하고는 이곳에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일품당이 사용한 비소청풍이라는 독은 무생무이라 감지할 수가 없었고 중독되면 온몸의 힘이 전부 빠져버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안정을 찾으려던 차에 그새 왕원을 쫓아온 일품당 15명의 무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원을 쫓는 이유는 무공을 통달한 왕원을 서하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부터 탄해와 왕원의 환상적인 콤비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으니 15명의 무사들도 30인력씩의 고수들이었지만 왕원이 무사들의 약점을 알려주며 공격하러 지시했고 손끝에 육맥신검이 탑재된 단해가 그대로 공격을 하니 무사들은 픽픽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왕원은 이론을, 단해는 실행을 이렇게 분업화에 성공한 것이었죠. 이대로라면 이 콤비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삽시간에 무사들 모두가 자신의 손에 의해 시체로 변하게 된 것을 본 단해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명의 서하국 무사가 나타났으니 평범한 무사 복장이었지만 이자에게는 매서운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단해는 더는 살인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좀 전의 일도 전부 뽀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 무사에게 좀 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무사는 무공도 고강했지만 쓰는 무공도 너무나 변칙적이라 왕원조차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단해의 능파미모마저 단해의 발에 시체가 걸리게 하는 방식으로 파괴시켜버렸고요. 다행히 죽기 직전마다 육맥신검이 발휘되어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심리전도 뛰어나서 왕원을 공격하는 척을 한 뒤 그대로 단해에게 일격을 날려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단해는 죽게 되었고 이제부터 주인공은 교봉이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려던 차에 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공자를 죽이면 내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요. 무사가 절대 후회하지 않겠소 묻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자 무사는 씁쓸한 표정을 짓더니 그냥 놓아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왕원이 중독된 비소청풍의 해독약까지 주면서 말이죠. 서둘러 왕원을 해독시켜 주었고 두 사람은 이제야 아주와 아벽을 구하러 가겠다며 말을 달려 길을 재촉했습니다. 실은 좀 전에 무사가 바로 강호의 두 지존 북교봉 남모용의 남모용이었고 즉 왕원이 미치도록 사모하는 모용복이 변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장차 아내가 될 왕원에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는 말 때문에 차마 단해를 죽이지 못했던 것이었죠. 왕원 역시 오직 모용복만을 사모하고 있었기에 단해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감정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마주할 수 없다고요. 그 말에 단해는 뼈저리게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한편 교봉은 자신이 거란족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그저 정처 없이 배회하고 있을 뿐이었죠. 마침 사대악인 운중학과 서비랑은 중독된 아주와 아벽을 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아주와 아벽은 강간범 운중학한테 아작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헌데 이 주막에 교봉이 있었을 줄이야. 이제 운중학이 아작날 일만 남았습니다. 교봉은 주막의 벽을 박살내면서 등장했고 가볍게 아주를 구해내더니 이어서 강룡 18장을 날려
아병마저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들었으니 4대 아기는 교봉에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럼 꺼내야 했죠. 같이 해볼까요? 바로 강룡 18장을 말이죠. 그렇게 서비랑의 골수가 터져버릴 순간 서비랑은 안고 있던 아기를 방패 삼아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런 서비랑은 극악의 절정이 분명하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때문에 잠시 교봉의 공격을 주춤하게는 만들었습니다. 교봉은 레베루가 디프런트했습니다. 제대로 기를 끌어올려 내공만을 사용한 강룡 18장을 날렸습니다. 그대로 운중학은 내상을 입고 피를 토했으며 서비랑도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아기를 던져버리고는 그대로 운중학과 함께 내빼버렸습니다. 교봉은 그 아이를 받아 재빨리 치료를 해주었고 말이죠. 또 서하국의 무사들에게 해독제를 빼앗아 아주와 아벽을 해독도 해주었습니다. 아주가 개방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모두 독에 중독되어 포로가 된 상황이라 말하자 좀 전까지 거란족이라며 갈시하던 그 개방 사람들을 위해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구출하러 떠나는 교봉이었습니다. 한 사찰에 포박되어 잡혀있는 이 개방 모질이들 그리고 개방 포로들을 서하국으로 이송해가는 통솔자로 남해학신과 일품당 당주도 있었고요. 그때 순찰병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교봉과 모용복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요. 무슨 일이죠? 강호의 두 지전 북교봉과 남모용이 동시에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분명 개방 포로들 때문일 터. 일품당 당주는 우선 눈치껏 행동할 생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에 비해 무식한데 힘만 센 남해학신은 다짜고짜 모용복에게 말했죠. 너의 두전석이 무공이 남의 무공을 따라할 수 있다고. 라고요. 또 그럼 다네라는 내 사부의 능팜 입어도 따라할 수 있겠네. 라고 했습니다. 하여 남해학신의 공격을 모용복이 다네의 능파미보를 따라해서 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용복은 다네만큼이나 능파미보를 잘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모용복은 명성대로 왜 남모용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게 된 셈이었고 이제 개방 사람들을 풀어달라 요청해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해학신은 굳이 교봉에게마저 실력을 확인해보겠다며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 원래의 계획을 파토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교봉은 아주가 변장한 것이었고 모용복은 다네가 변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네와 왕화원은 좀 전에 주막에서 아주와 아벽을 만날 수 있었고 교봉이 다른 곳으로 개방 사람들을 구출하러 갔다는 소리에 자신들이 변장해서 대신 구해주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여 모용복으로 변장한 다네가 본인의 주특기 능파비보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계획에 맞아떨어졌지만 남해학신이 멍청한 자가 교봉한테 마저 테스트해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게 계획이 망쳐져 버린 위기의 순간 갑자기 남해학신이 철푸덕 쓰러져 버렸고 교봉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일품당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네만 빼고 말이죠. 누군가 다시 또 비수총풍의 독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네의 품속엔 왕원을 해독시켜줬을 때의 해독제가 있었고 교봉으로 변장한 아주를 먼저 해독시킨 후에 서둘러 개방 사람들도 모두 해독시켜 주었습니다. 개방 사람들은 교봉으로 변장한 아주에게 역시 개방의 방주는 교봉뿐이라며 방주 자리를 다시 맡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진짜 교봉이 오게 되면 불쾌해 할까 싶어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둥에 글이 쓰여 있어 읽어보니 비서총풍의 독을 뿌려 구해준 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진짜 모용복이었습니다. 하여 두 사람은 모용복의 선의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얼마 안 되어 이번엔 진짜 교봉이 사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방 사람들은 이미 다 풀려나 있었고 교봉한테 깍듯이 방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좀 전에 와서 구해줬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결국 얘기를 쭉 들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교봉으로 변장했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아주가 교봉으로 변장한 이 사건은 앞으로 잔혹한 참극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천연포부 7권이 끝났습니다.